예, 전해드린 대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감사원이 이제 지적한 것 중 하나가 세종청사로 출근했을 때 몇 시에 출근했느냐. 자, 이 부분 가지고도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은 공무원은 9시까지 출근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 대상 기간이 2020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였는데 예. 총 477일을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외부 장관급이니까 외부 일정도 있고 서울청사 근무도 있고 그런데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짜가 89일이었어요. 그런데 네. 그 89일 중에 83일을 지각을 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SRT 탑승 시각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도저히 전 위원장이 9시까지는 출근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총 89일 중에 83일이나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전현희 위원장은 전혀 소명하지 않았어요. 감사원법에 따르면 소명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지난 10월 달에 대검에다가 그 감사원법 위반으로 그 수사 요청까지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은 아예 나는 장관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근 시간과는 무관하게 주말도 없이 밤새도록 일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출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그건 객관적인 팩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현희 위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에게 불리한 결론을 뒤집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것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좀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해서 이게 이해 충돌 사안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고서를 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직원에게 가정적인 상황을 위주로 답변을 하지 말고 실제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답변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마치 직원의 의견이 올라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해준다거나 조언을 해주면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내용은 마치 기관장의 의견이 아니라 직원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모순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건 다 기관장이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적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 드리고 감사원 감사 시작 때 엄청나게 많은 비위가 있다라고 하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10개월 전에 감사를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출퇴근 시간이 안 맞다라고 하는데 기관장 같은 경우는 실제 9시에 출근을 안 하더라도 새벽에 뭐 조찬이라든가 세미나 같은 것이 있고 또 저녁 늦게까지 활동을 하거나 행사장 등을 다니기 때문에 네. 기관장들의 출퇴근을 가지고 감사를 한 경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좀 중요한 부분 갖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감사는 마치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그만두기를 강요하는 감사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오늘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의 기자간담회도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될 걸로 보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내가 장관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열심히 밤새도록 일을 했다. 일 중독자처럼 일을 했다. 이렇게 반박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현희 위원장 페이스북에 이렇게 감사원에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나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그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예. 예.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사무 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67조에 보면은 감사원은 감사 대상 기관에 시행한 감사 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저도 가서 봤는데 감사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조금 의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원에서는 비위 제보된 사항 중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의 조치를 내리긴 했거든요. 하지만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라 이런 정도고 경고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강하게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고로 내릴 만한 그런 사안이 없었다라고 네. 보신 거고요. 주의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갑질 의혹 직원에 대해서 탄원서를 써준 거. 이 부분은 좀 권익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하지 않았어야 될 행동이다. 아무리 뭐 직원들이 부탁을 했더라도 안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거의 뭐 불문이에요.
그만큼 뭔가 주의를 줄 만한 사안이 아니었고 네. 유병호 감사 사무총장이 굉장히 엄청난 비위가 있는 것으로 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만 결국에 나온 게 없는 것들은 좀 정치적인 감사였지 않나.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해명 자료 나갑니다라고 실시간 네. 보고한 정황이라든가 최재해 감사원장이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하면서 감사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네. 감사원은 비록 대통령 하에 있습니다만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이 전현희 씨에 대한 감사를 토대로 조금 너무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는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 전현희 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라고 하는데 뭐 결국은 그래도 임기를 끝까지 거의 채우는 그런 위원장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전 위원장이 버틴 거죠. 그런데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예. 징계는 감사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원은 감사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다 통지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이 위원장이니까 셀프 징계가 어려울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기관주의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 달까지니까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감사원에서 인지해가지고 비롯된 감사라고 하면 정치 목적의 감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감사 보고서 찾아가지고 네. 이거 봤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직원의 제보에 의해서 감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보에 의한 감사를 정치적인 감사라고 그렇게 몰아가기에는 조금 무리한 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이었죠.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코카인 투약했던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도 받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네, 경찰이 이제 유아인 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기존에 알려진 5가지의 마약 외에도 2가지를 더 투약했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이번 조사에서 의료 기록들을 추가적으로 더 수사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면 마취용인 마다졸림 네. 그리고 불면증 치료제인 알프라졸람이 추가적으로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마약 7종을 투약했다라고 넣은 것 같고요. 다만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코카인의 경우에는 범죄 사실 부인하고 있거든요.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흡입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실제 대법원 판례도 코카인 같은 경우 모발에서 추출됐을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약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면 무죄 판결을 하는 것들이 대법원의 좀 판례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코카인을 어떻게 흡입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또 공범이 한 명이 또 해외로 도주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증거인멸이나 해외 도피에 도움을 줬는지 여부 네. 여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5종이 이제 7종으로 늘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받는 처벌도 늘어납니까?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이게 마약류 관리법인데요. 네. 다 마약이 아니고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3종류를 마약류 관리법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대마는 말 그대로 대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2종류를 포함해서 총 5종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제 유아인 씨가 복용을 갖다 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코카인이거든요. 네. 코카인은 마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했을 때 처벌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제가 양형 기준을 봤을 때 기본이 1년에서 3년 정도 그 형이 나오도록 그렇게 그 양형 기준에 되어 있고 가중이 되면 2년에서 4년까지인데 워낙 그 유아인 씨는 여러 종류의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까지 두루두루 아주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따라서 좀 형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경찰에서는 유아인 씨에 대해서 불구속 검찰로 송치를 했거든요. 불구속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네, 최초 영장 청구할 때의 사건 조사 이후에 특별하게 혐의점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약 2종이 초과됐습니다만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라든가 공범을 해외로 도피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준 것들, 실은 이게 이제 구속 사유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 같고, 또 경찰 수사가 최종적인 수사가 아니라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가 가능하고 또 재영장 청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자체적으로는 다시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어차피 뭐 구속영장이 한번 뭐 기각이 됐고, 자 그리고 이제 검찰 단계에서도 아직까지는 뭐 수사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시작이 된다면 네네. 구속영장은 뭐 당연히 청구를 다시 했겠죠? 글쎄요, 이거는 이제 그 경찰에서 예. 검찰로 송치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마약류 관련해 가지고는 경찰이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의견을 존중할 가능성이 있어서 경찰에서 신청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독자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그런데 유아인 씨 관련해 가지고 너무 법원에서 관대하게 이거를 그러니까요. 결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을 도운 의료인 12명이 입건이 됐습니다. 이 중에 10명이 의사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뭐 처벌을 받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사들 같은 경우는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데 유아인 씨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투약했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의사들도 동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유아인 씨가 무죄를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또 의사들 또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아인 씨가 고통으로 해서 또는 굉장히 수면 마취제라든가 불면증을 호소해서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했다라고 네. 이제 주장할 수 있는데,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1년간 처방한 마약 투약 내역을 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본다라고 한다면 이 투약이 너무 과했다, 처방이 너무 과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게 강제 사안이 아니어서 의사들이 이걸 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사들은 의료 목적의 처방이었다라고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